봅시다. T. hackneyed 뭐라고 그랬었죠? 진부한. 답은요? A번에 trite죠. trite. 맞아요? 그래서 제가 trite 하면서 어떤 단어랑 헷갈리지 말라고 그랬었죠? 죄를 뉘우치는 양심적이라는 단어요. contrite하고 헷갈리지 말라고 그랬었죠? 또 진부한 거 이거 말고도 banal. 그쵸? stereotyped, hackneyed. 이거 같이 동요라고 말씀드렸었고요. B번에 wholesome은 무슨 의미라고 그랬어요? 건전한 거라고 했었죠? 있는 그대로가 전체가 그대로 유지되는 거니까 건전한 겁니다. 그 다음에요. 31번. wary. 이거 뭐가 좋죠? 소영? 뭐요? 그렇죠. 조심스러운, 신중한. cautious 좋죠? 이 wary하고 헷갈리지 말는 단어 뭐였었죠? weary요. 힘든, 지친이라고 했었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prescient. 기현. 뭐였었죠? C요. farsighted. 멀리 내다볼 수 있는. 그래서 prescient가 멀리 내다보는 거 하면서 제가 또 우리가 통찰력이 있는 거 insightful 이런 것도 했었고요. 또 무슨 단어 있었죠? clairvoyancy, clairvoyant. 그쵸? 스펠링 못 들어도 한번 머릿속으로 훑어보세요. clairvoyant. 또 뭐 또 있었죠? 제가 예측하다는 의미로요. crystal ball. 그쵸? crystal ball 같은 것도 예측하다. 제가 스펠링 틀렸던 거 알죠? 그 단어요. 그쵸? 그 다음에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정상, prudent요. 신중한, 현명한. 그렇죠? 뭐였었어요? 답은요. B번에 discreet, 분별력 있고 신중한 거요. 우리 그럼 오늘 배웠던 것까지 같이 한다고 하면 뭐예요? sagacious라는 단어도 있고요. thoughtful, considerate. 이것도 다 신중한 거죠. 사리 분별력이 있고요. 됐어요? A번에 reckless는 무슨 뜻인지 아세요? 정상? reckless요. 렉이라는 단어가 원래 레콘, OM 붙여서요. 어떤 것을 헤아리다, 세다. 이게 레콘이라는 뜻인데 reckless는요. 이런 생각하는 게 없는 거라서 경솔하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저기 D번에 prodigious라는 단어 기억납니까? 정상은 모르겠어요. 나머지 학생들 기억나죠? prodigious 하면서 제가 prodigy가 엄청난 놈, 대단한 놈. prodigious가 엄청난, 거대한. 그렇죠? 그래서 이 단어랑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 단어가 뭐예요? prodigal. prodigal이 뭐였었어요? 방탕하고 낭비하는 prodigal. 이 단어도 같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재영, aesthetic 무슨 뜻이죠? 미학의, 탐미의. 답은요? C번에 artistic 괜찮죠? artistic이요. B번에 autism이 자기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자폐증이라는 뜻입니다. autistic 그렇죠? 자폐증의 autism. 그 다음에요. prosaic 근우. 뭐라고요? 지루하고 이 prose, verse 생각나요? prose가 산문, verse가 운문. 제가 무슨 얘기했었죠? epic 서사시요. 그렇죠? 릴릭이 서정시. 그렇죠? 프로제익이 산문처럼 지루하게 계속되는 평범한 지루한의 의미로 가장 문맥상 좋을 게 뭐야? 그노? C번에 mundane. 이게 세속적이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세속적이라는 단어도 뭡니까? 우리가 보행자라는 단어요. pedestrian이라는 단어가 있죠. pedestrian. 이것도 세속적이라는 의미로 많이 쓰이고요. secular, worldly, earthly 하면서 제가 mere, 방앗간에 물레방아 돌아가듯이 계속 반복되는 거 run of the mill. 그쵸? 단조롭고 지루하고 평범한 의미도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sagacious, 홍식. 현명한. 뭐가 좋죠? A번에 judicious요. 이 단어도 굉장히 잘 나옵니다. 왜 judicious가 잘 나오냐면요. 이 judicious가 판단력이 있다는 의미로 현명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judiciary가 되면은 사법부의, judicial, 사법의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judiciary나 사법부 또는 judicial, 사법부의 이 단어하고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 게 judicious라는 단어입니다. judicious요. sagacious요. 됐죠? 오케이. 그 다음에 37번. 아름. vacuous 뭐라고 그랬었죠? 그쵸? 멍한, 텅 비어있는, 그쵸? 백지의, 멍청한 의미라서 inane, 이 단어 좋죠? B번에 luminous라는 단어도 우리가 지난달에 봤던 단어인데요. luminous, 그쵸? 밝게 빛나는, 그쵸? illuminate, lumina, 빛에서 온 거죠? 됐어요? 그 다음에 befeed, 미에, 그쵸? 맛이 없는, 뭐가 좋죠? C요. insipid, 쪽쪽 빨아먹지 못하는 거니까는 김 빠진, 맛없는. 됐어요? B번에 indelible은요. 아까 delete라는 단어 봤었죠?
그쵸? delete, 지워지지 않는 거니까는 영원히 남는 indelible. 그쵸? low blow는 high blow가 거만한 사람이고 low blow는 천한 사람이죠. 하층민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virtuous, 은혜. 바보 같은. 뭐가 답이죠? inane. 괜찮죠? inane. B번, D번에 sagacious 좀 전에 했던 건데 무슨 의미예요? 그쵸? 현명한 거라고 그랬었죠? precise, 미래를 예측하다. sage, 현자 또는 쑥이라는 의미 있었고요. 사가, 사가는 뭘까? 사가, 금방 했었잖아요. 사가. 영웅담, 무용담. 일종의 사가는요, 아까 얘기했던 에픽 있죠? 서사시, 영웅 서사시를 사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가. 됐죠? 그 다음에 obtuse요. 지연. 둔한. 그쵸? 둔한. 뭐가 좋아요? D번이요. slothful은요, 느린 거예요. 게으른 거고요. 이 obtuse는요, numbness. 그쵸? 감각이 둔한 겁니다. 그쵸? sensitive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뭐가 좋아요? A번에 stolid가 가장 좋습니다. stolid. 냉담한 거예요. 이 stolid라는 단어는 제가 저번에 타임즈 보다 보니까는요, 타임에서요, 누군가 하면 그, 박찬욱 감독의 최신작이 뭐죠? 박찬욱 감독의 최신작이 뭐예요? 박쥐요. 참 그런데 한국 영화인데도 불구하고 그 외국 평론가들이 그 평한 것 중에 솔직히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여러 번 틀릴 거예요. 저는 그 송강호가 그렇게 연기를 잘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웃기지도 않고 연기에 막 몰입하지도 않고 최민식 같은 애는 굉장히 다양한 캐릭터를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송강호는 항상 그쵸 무식하고 그쵸 이 캐릭터가 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캐릭터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약간 그 캐릭터가 정해져 있어서 별로 연기를 못하다고 했는데 굉장히 송강호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해놨더라고요. 그러면서 송강호를 한 단어로 표현했는데 송강호 연기의 특징을요. 이 단어를 썼어요. stolidity. stolidity. 그렇죠? 여기다 D-I-T-Y 붙인 겁니다. stolidity를 연기하는데 굉장히 탁월한 배우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제 생각이 맞는 것 같다는 느낌이에요. stolidity가 뭐죠? 그렇죠? 우스운 얘기를 할 때도 웃지 않아요. 멍해요. 그렇죠? 악한 짓 할 때도 멍해요. 그렇죠? 굉장히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배우라는 거는 감정 표출을 굉장히 잘해야 돼. 슬프면 막 슬픈 척을 해야 되고 웃기면 웃긴 척을 해야 되는데 송강호는 그게 잘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좋게 평가했더라고요. 그렇죠? 아주 stolidity. 그렇죠? 그래서 좋은 일과 나쁜 일을 아주 냉담하게 표현하는 게 stolid의 뜻이에요. 그렇죠? 송강호에 대해서 여러분이 새로운 시각을 가지라는 게 아니고요. stolid라는 단어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알겠어요? 어떤 뉘앙스인가요? 그렇죠? 굉장히 냉담하고 냉혹하고 감정 표현이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obtuse, 둔한 거죠. 그렇죠? 둔한 거예요. 됐어요? 아까 슈르드란 단어도 했었죠? 뒤지처럼 민첩하고 잽싸한 이런 의미로 했었습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넘어가 보죠. 파트 2죠. abstinence부터요. abstinence, stin, sorry, tin, 그렇죠? tain, to hold. abstinence라는 단어는요. 제가 이 단어를 적어드리면 여러분이 알 거예요. abstain, abstain. 그렇죠? 이 tain이 hold죠. abs가 away. 어디에 못 가도록 나를 잡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abstain from, 그 뭐죠? 무엇을 자제하다, 삼가하다, 금하다. 이게 abstain이에요. 그거의 명성이 abstinence입니다. 그렇죠? abstinence. 금욕, 금주. 특히 그렇죠? 술을 안 먹는 것을 우리가 abstinence라는 단어로 많이 써요. 그리고 이 abstinence의 동의어로 가장 많이 쓰는 건요. temperance요. temperance. 이게 자제, 억제 이런 걸로 많이 쓰는 겁니다. 자제, 억제, temperance요. 됐어요? temperance. 여러분이 또 continent. 그건 무슨 단어 알고 있죠? continent. 이 컨티넨트 되게 잘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 대륙으로 알고 있는데 이 컨티넨트가 대륙이라는 뜻 말고 형용사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자제, 억제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컨티넨스 자제와 억제입니다. 됐어요? 또 사람들이 잘 쓴 것 중에 이 소버라는 단어 알아요? 소버?
이게 뭡니까? 제정신에 맨정신에 이런 뜻이에요. I'm sober. Why? I'm 100% sober. 나 100% 제정신이야. 근데 이때 제정신을 뭘 얘기하죠? 술 안 취해서 이런 말이에요. 그렇죠? sober. 그렇죠? 그래서 이 단어가 sobriety. 이것도 그렇죠? 술을 안 먹고 맨정신에 이런 걸로 잘 쓰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컬한 단어라고 했었죠. 나 안 취했거든 멀쩡해. 누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이죠? 그렇죠. 취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단어입니다. 그렇죠. 안 취했다고 얘기하지만 취한 사람들이 즐겨 쓰는 말이죠. 됐어요? 그래서 테인에 관련된 단어. 한번 복습만 합시다. 주목. 무언가를 담아놓다. contain. 자, 다시 보유하는 거 retain. 지하 감옥에 닫아두는 거 detain. 그렇죠? 또요. 들어오세요. 꽉 잡아드릴게요. entertain. 그렇죠? 길에서 줍는 거 obtain. 그렇죠? obtain. 획득하다. 내가 가서 달성하는 거 attain. 밑에서 받치고 지탱하는 거 sustain. 나의 가장 중요한 메인으로 가지고 있는 거 maintain. 그렇죠? 테인 들어가서 우리 잡는 것들 쭉 정리한 단어도 있습니다. 그거 말고 나중에 뭐 테인 자체가 테인으로 변하면서 잡다, 홀드 의미로 많이 쓰는 겁니다. 그 다음 단어. conformist. 여기 나와 있는 게 지금 strong, weak에 관한 것들이에요. form이란 단어가 무슨 의미죠? 형태, 모양이란 뜻입니다. 형태, 모양. conform은요, 누구하고 자기의 모양을 똑같이 일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conform to, 그럼 무슨 뜻입니까? conform to, 뭐뭐에 순응하다, 일치하다. 그렇죠? 그러면 이것도 복습 한번 해보죠. deform 뭐 했었죠? deform? 복습이 아닌가 이거? deform. uniform. multiform. formation. perform. information. 다 폼에서 어떤 것들입니다. 폼에서요. deform은 원래 형태를 de, 나쁜 의미죠. 일그러뜨려서 기형으로 만들다. deform, deformity, deformed. 그렇죠? uniform은요. 모든 사람들이 uni, 하나의 형태를 가진 겁니다. 그래서 동일한 또는 명사일 때는 school uniform, 교복. 그렇죠? military uniform, 군복. 컴퍼니 유니폼, 회사복, 사복? 뭐라고 그러죠? 컴퍼니 유니폼 뭐라고 그래요? 사원복? 그렇죠. 어쨌든 유니폼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멀티폼, 다양한 형태. 그 다음에 포메이션, 형태를 잡아가는 거, 형성. 그 다음에 퍼폼,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한 형태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수행하다, 완수하다. 인포메이션, 그렇죠. 정보를 제공하는 게 인폼이죠. 인폼. 됐어요? 그래서 컨포미스트는 어떤 것을 순응하고 따르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transform, 그건 뭐겠어요? 형태를 바꾸다. 그렇죠? 그리고 요 conform to하고 잘 나오는 단어가 헷갈리는 게 conform이에요. 이건 뭐죠? conform. 이거는 동사로 어떤 것을 conform. form이란 단어가 확고한, 튼튼한 이런 뜻이기 때문에 확인하다. 그렇죠? 확인하다. 이 conform하고 conform은요, 구별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해석을 봐도 a person who conforms to accept the rules and customs of society or group. 어떤 society나 그룹에 있어서의 규칙과 관습들을 순응하고 따르는 사람을 순응주의자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떠올려 봅시다. 우리가 그럼 비순응하는 사람 무슨 단어 알고 있죠? dissent, dissident, malcontent, opponent. 이게 다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었었죠.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요. 그 다음 단어 갈게요. frugal. 이건 그냥 외우시면 되죠. 절약하는 검소한. 됐어요? 우리가 이렇게 검소하고 절약하는 단어로 가장 많이 보는 단어가 뭡니까? 가장 많이 보는 단어가 뭐예요? 그렇죠? thrifty. 그렇죠? thrifty. 어느 게 명사형이죠? thrift가 명사형이고 thrifty가 검소한 거죠. thrifty. 그렇죠? 검소하는. 꽤 오래됐는데 미국에서 베스킨라빈스, 보통 우리가 미국권에서는 베스킨라빈스가 그 아이스크림 파워로 가장 유명하죠. 유럽 쪽 가면은 뭡니까? 베스킨라빈스만큼이나 하겐다즈도 되게 큽니다. 마켓 쉐어가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하겐다즈보다는 베스킨라빈스가 크죠. 근데 미국 시장이요. 베스킨라빈스가 한번 뒤집혀버릴 뻔한 적이 있었어요. 그 아이스크림 이름이 뭐였어요? 스리프티 아이스크림이라고 새로 출시된 아이스크림이요. 베스킨라빈스를 뛰어넘을 뻔했습니다. 이유는 똑같은 가격에 3배를 더 줬어요. 양을. 그래서 아이스크림 시장이 뒤집어질 뻔했습니다. 그 스리프트 아이스크림이 한국에도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베스킨라빈스하고 똑같은 양을 줬어요. 그래서 1년도 안 가서 사라졌죠. 그렇죠? 절약하는, 검소한. 이코노미커. 그렇죠? 이코노미커. 이거 경제적인이라고 외우지 말고요. 그냥 이게 아끼는 겁니다. 이게 아끼는 거예요. 검소한. 기억나시죠? 이코노믹이 경제의, 이코노미컬이 그렇죠? 경제적인인데 경제적인이라고 외우지 말고 아끼는 걸 외우라고요. 왜 이거 실제로 그 독해나 문법 문제 나오면요. 경제적인하고 경제하고 여러분 헷갈려서 구별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경제적인 자료들을 봤을 때 말되는 것 같다고요. 그렇죠? economical statistics 안 돼요. economic data입니다. economical data는 없어요. 그렇죠? 또요. 또 아끼는 거. 앞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를 내다보면서 그렇죠? 미리 아끼고 절약하는. 그렇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 vid 보는 겁니다. provident. 검소하고 절약하는 의미라고 썼습니다. 검소하고 절약하는. 됐어요? 검소하고 절약하는. 근데 이게 조금 더 가면은 이게 정도가 심해지면은 이제 악덕이 되기 시작하죠. 악덕이. 너무 아껴요. 아까 뭐라고 그랬었죠? miserly. 그렇죠? 그렇죠? 이거 뭡니까? 인색한 거죠. 또요. stingy. stingy. 너무 아끼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또 절약하다 아끼는 단어가 뭐가 있죠? spare. spare. 아끼는 거죠. 그래서 spare에서 pair, parsimonious. 돈을 무지 아끼는 겁니다. parsimonious. 아끼는, parsimonious. 됐어요? parsimonious. 검약한, 너무나 인색한. 이거는 정도가 좀 심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네거티브한 의미까지 가는 게 인색한에 가까운 거예요. 됐어요? frugal, thrifty, economical, provident. 이런 동요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됐죠? 전에 한번 시험 문제가 또 어떻게 나온 게 있었냐면은 스펠링이 기억이 안 나긴 하는데요. 한번 찾아보세요. husband가 무슨 의미죠? 남편이란 뜻이죠. 남편이요. 그렇죠. 남편이란 뜻인데 husband가 남편이란 뜻입니다. 근데 남자들이 주로 저도 어렸을 때 잘못 알았던 것 같아요. 저도 어렸을 때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있을 때 누가 돈을 많이 쓴다고 생각했어요? 아버지가 훨씬 더 돈을 많이 쓰는 것 같죠? 근데 잘 보세요. 진짜 많이 쓰는 거는요. 아빠가 아니에요. 엄마들이에요. 그렇죠? 엄마들이 겉으로 보기에 막 그쵸 무슨 쇼핑 봉지 모아서 갖다 다시 50원짜리 모으고 막 이러니까는 엄마는 절약하는데 아빠는 막 친구들하고 술 먹고 다니고 돈 많이 쓰고 이러는 것 같은데 실제로 남자들이 쓰는 돈은 어떻게 뭔가 하면은 그 일 때문에 써야 되는 그거 말고는 잘 안 쓰는데 엄마들이 한번 질르면은 그쵸 100년 동안 모아도 안 되는 그거 한꺼번에 날리죠. husband. 이게 husband라는 단어가요. 그렇죠. husband를 그러면은 남자가 나가서 밖에 하는 거. 농업, 농사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 의미가 낭비하다는 의미가, 아니, 절약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남편이 나가서 연락 일만 하고, 그쵸. 농사만 짓고, 절약하는 사람이고, 여자가 집에서 팡팡 쓰고, 어쩔 수 없는 거죠. 어쩔 수 없는 거죠. 솔직히 보면 알잖아요. 백화점 가면은 7개 층이면 3개가 여성복이죠. 3개. 1층까지 합치면은 거의 절반은 여자가 돈 쓰는 데죠. 그렇죠. 여자 돈 쓰는 데다. 그렇죠. 옛날에 처음 여자들이 되게 좋은 직업이구나라고 느꼈던 게 직업은 아니지만은 편입하기 전에 다른 거 SAT나 이런 강의할 때 보면은요. 그런 강의는 어떻게 보면 편입 강의가 좀 생각보다 되게 빡세죠. 그럼 제가 보기에는 대한민국 강의 중에 제일 빡센 게 편입인 게요. 왜? 1년 연중 무휴, 그쵸? 주중 무휴 막 계속 돌리죠. 새벽반, 오전반, 저녁반, 주말반. 보통 SAT나 공무원 시험들은요. 끼케야 오전에 하면은 오후에 쉰다든지 또 입시 쪽은 뭐예요? 오전에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죠. 애들 학교 가니까. 그렇죠? 다 저녁 6시 이후죠. 그래서 SAT 할 때는 오전에 시간이 되게 널널했어요. 그래서 맨날 아침에 운동하러 가고, 수영장 가고. 근데 그것도 뻥이잖아요. 우리가 피트니스 센터나 이렇게 동네에 있는 수영장들 보면 뭐예요? 대박 할인해서 뭡니까? 몇 개월치 끊으면은 요가, 수영, 헬스, 그 다음에 GX 한꺼번에 무료. 근데 솔직히 여러분이요.
그거 할 수 있어요? 그죠? 골프, 요가, 수영, 헬스, GX까지요. 그거를 내놓으면 다 무료예요. 끊어놓고 그거 다 하시는 분 있어요? 솔직히 하나 하기도 힘들죠? 시간이 없잖아요. 무슨 태릉 선수촌도 아니고. 이거 어떻게 다 합니까, 이거를. 근데 광고 효과일 뿐입니다. 하나 끊으면 하고 싶은 거 다 하나 골라서 한다는 건데, 실제로요, 다 하는 분을 본 적이 있어요. 누가 가능해요? 아줌마들은 가능해요. 쟤네 옛날 목동에서 무슨 스포츠센터를 다닌 적이 있었는데, 누가 그 카운터에서 저 아주머니는 진짜 이걸 다 하신대요. 그쵸? 오전에 와서 골프 치시고, 오후에 수영하고, 저녁에 와서 피트니스 받으면서 또 요가하고, 그쵸? 하루 종일, 여기가 삶의 터전입니다. 삶의 터전. 그래서, 야, 이 굉장히 리저 클래스, 유한 계층이구나. 제가 그 목동 사단지에 있는 스포츠센터인데 아직도 안 좋은 추억이 있었던 게, 제가 수영 끊었다가요, 그 환불당한 거 알아요? 환불 해준다고 그만두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남자들은 주로 대부분 아침 수영을 하거나 아침 운동하고 언제입니까? 그죠? 오전에 일찍 회사 가기 전에 하고 가잖아요. 근데 아줌마들 손님이 많은데, 남자, 여자 탈의실이 똑같은 크기로 되어 있는데, 여자 회원을 더 받고 싶은데, 남자는 텅텅 비고 여자들은 맨날 빠글빠글 하니까는, 10시부터는 남자 탈의실을 여자 탈의실로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하는 말이 10시 전에 모든 걸 끝내고 가시든지 아니면 환불을 해드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굉장히 여유 있는 삶을 살더라서 전 9시나 10시쯤 와서 오전 내내 운동하고 싶은데 탈의실을 못 쓴다고 해서 환불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체육관들 아줌마들 수영장 한번 가보세요. 아주머니들 수영 거의 뭐 레인을 다 점령한 다음에 남자들 이제 음파하고 있을 때 아줌마들 막 연수반에서 그쵸? 50번씩 왔다 가고 막 이러죠. 봅시다. 그 다음 단어요. impetuous. 이 단어도요, 제가 나중에 이 단어를 가르쳐 드리는데요. 이것도 했던 거예요. to pursue. 추구하다는 뜻이거든요. 한번 떠올려 볼게요. 주목. PET가 추구하다는 거 여러분 우리 한번 전에 교재에서 본 적이 있어요. 기억나요?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의 가치를 여러 명이 추구하면 우리가 뭐가 되죠? 경쟁이 되죠. 컴피트요. 그렇죠? 컴피트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추구해가는 겁니다. perpetual. 뭐 했었죠? 영속적인, 영구적인. perpetuate, 영속화시키다. 또요, PET. 어떤 걸 먹고 싶어서 그 앞을 줄줄줄 따라다녀요. 먹고 싶어하는 욕구. appetite, 식욕. 이런 거 하면서 우리가 PET가 어떤 의미요? 추구하다는 의미로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나중에 이게 PIT가 되기도 하고요. 그다음 propitiate, 그렇죠? propitious 하면서. 그러면 impetus는요, 마음속에 뭔가를 추구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예요. 이게 impetus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어떤 추진력, 욕구, 운동력 이런 뜻이에요. 추진력, 욕구, 운동력. 그래서 여기서도 impetuous는요, 성급하고 격렬하고 충동적인, 마음에서 울컥하고 솟구치는 게 impetuous예요. violent, hasty, rash 이런 단어들 있죠. 그렇죠? 격렬하게 마음에서 욕구가 올라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impetuous는요, 어떻게 갑자기 하고 싶은 운동력, 추진력. 그래서 나중에요, 물리학에서 쓸 때는 이 단어도 많이 씁니다. momentum. 그렇죠? 운동력, 추진력. 그렇죠? momentum. 그렇죠? momentum. 됐어요? 격렬한, 성급한, 충동적인. 됐죠? 이 단어 또 볼만한 게 있나요? 모멘텀. 일단 봅시다. 그러면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자꾸 여러분 연습해야지 됩니다. 마음속에서 갑자기 하고 싶은 욕구예요. 모멘텀이라는 데 있지만 우리가 욕구란 말로 가장 많이 쓰는 게 뭐죠? 얼지라는 것도 많이 봤죠. 우리가 마음이 두근두근하면서 갑자기 하고 싶은 충동. 벌컥하는 거. 임펄스. 아까 자극이나 촉진이라는 의미 무슨 단어를 썼죠? 스퍼도 어떤 박차나 자극이라는 의미 있었죠. 이런 것들도 어떤 마음의 스티뮬러스, 자극, 그렇죠? 또는 모티베이션 이런 것들도 충동이나 자극이라는 의미로 쓸 수 있겠죠. 제가 불러드리는 단어가 바로 뭐예요? 그렇죠? 시노님이 아니고요. 여러분은 시노님보다는요. 이거에 능숙해져야 돼요. 시소러스요. 시소러스. 이 시소러스를 뭐라고 그러죠? 유의어라고 그러죠. 유의어 같은 거를 능숙하게 왔다 갔다 하셔야죠. 논리 같은 거에서 자유자재로 단어들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시소러스. 됐죠? 그 다음 단어. craven.
겁장이란 뜻입니다. 겁장이. craven. 그렇죠? craven. 겁장이의. 한번 볼까요? 이 crave는 뭐죠? crave? 이 crave는요. crazy에서 나왔어요. crazy. 그렇죠? 이 단어랑 관계 없습니다. crazy는요. 광기죠. 미친 거죠. crazy. 그래서 crazy에서 나온 거라서 crave는 crave for. 어떤 것을 미친 듯이 원하는 거예요. 갈망. 그렇죠? 요 crave하고 crave하고 혼동하지 마세요. 이건 겁 많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겁장이라는 의미로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요. 겁장이. coward요. 또 coward. 그렇죠? 또 떠올려 보세요. 겁장이요. intimidate는 겁을 주는 거죠. 겁을 주는 거. 또 무슨 단어 있을까요? 응? 이 단어 되게 많이 쓰는데 치킨이요. 우리가 치킨 그러면은 옛날에 그 누구죠? 마이클 제이 폭스 나왔던 백 투 더 퓨처라는 영화를 보면은요. 그 주인공이 그렇죠? 멀쩡하다가도 갑자기 얘가 치킨 그러면 화를 내요. 근데 번역을 어떻게 했어요? 이건 촌딱. 촌딱이 아니라 치킨이 뭐예요? 그렇죠? 겁쟁이라는 뜻이에요. 쪼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치킨 게임이 무슨 게임이에요? 치킨 게임이 닭싸움이 아니고요. 그 담력 싸움이에요. 그 깡패들이나 골목대장들이 뭡니까? 이렇게 차를 마주 보면서 달려가요. 먼저 피하는 게 지는 거죠. 아니면 동네 애들이 그 지하철이고 기차에 누워 있어요. 골목대장들. 그래서 뭡니까? 먼저 차 오기 전에 먼저 피하는 놈이 지는 거야. 이게 치킨 게임입니다. 겁쟁이, 쪼다 이런 뜻도 있고요. 또요. 또 무슨 단어 있죠? coward, 치킨, craven. 또요. 요 단어만 한번 봐주세요. 윈프요. 윈프. 이 윈프도 그렇죠. 겁 많은 애 이런 걸 많이 쓰는 겁니다. 윈프. 겁쟁이. 됐어요? 겁쟁이. 윈프요. 됐네요.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네요. 그렇죠? 한번 이 예문 볼게요. How craven behavior in running away from an enemy at this critical period. 이렇게 아주 중요한 때에 적으로부터 도망가는 그의 그죠? 비겁한 행동은 criticized by her comrade. comrade가 동지, 동료들이란 뜻이죠. 됐어요? 그 다음에 crave. 그 다음 단어 dormant요. dormant라는 단어 어디서 봤죠? 도움이 무슨 뜻이에요? to sleep. 잠자고 있는 겁니다. dormant가 잠자고 있는 그렇죠? 우리가 학생들이 잠자는 데를 뭐라고 그래요? dormitory라고 얘기하죠. dormitory요. dorm, 잠자는 곳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잠복하는 활동을 중지하고 있는 이게 그렇죠? 동면안의 뜻이네요. 이 동면안이라는 단어가 보면은 우리가 떠오르는 단어가 하나 있어야 돼요. 동면하다는 단어예요. 겨울을 잠자면서 보내다. hibernate. 그렇죠? hibernate. 그렇죠? 이게 그렇죠? 잠자면서 겨울을 보내는 거. 동면하다는 의미로 많이 쓰는 단어가 hibernate죠. 그리고 돔이라는 단어 보면 또 뭐가 떠올리죠? 잠하고 관련된 거요? some. 이것도 잠에 관련된 단어죠. 그래서 잠이 안 오는 거를 insomnia. 잠자면서 걸어다니는 거 somnambulator. somnambulation, 목류 환자. 그렇죠? 그다음에 somnolunky. 잠자면서 말하는 거 잠꼬대. 하면서 somnolent, 졸리운. 이런 단어들도 같이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dormant에 잠자고 있는 휴식하는 의미로 보세요. latent 이게 숨어 있는 거죠. insidious 이건 음흉한 거지만은 안에 잠자고 있는 거죠. 숨어 있는. latent도 숨어 있는, insidious도 숨어 있는, 또 숨어 있는 거 뭐 있었죠? potential 이것도 그렇죠. 아직 드러난 게 아니고 잠재력의. 그렇죠? 또 우리가 quiet에서 나오는 quiescent. 이것도 조용하게 움츠리고 있는. 됐어요? 노만트의 동료로 같이 봐두시기 바랍니다. 활동을 안 하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단어 중에 그것도 있지 않나요? 비활동적인 거요? 무슨 단어 있었어요? 이것이 있었죠. inert요. 이것도 비활동적인. 그렇죠? 활동력이 없는. 자, 그래서 제가 이게 꼭 안 움직이는 거라고는 안 그랬습니다. 뭐라고 그랬었죠? 현재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이게 이너지. 그래서 비활동적인 변화가 없는. 그 다음 봅시다.
이 단어가 쉬운 단어인데 헷갈려요. 보세요. 여러분이요, 이거를 잘 모르시는 분이 있는데, 이 위에 있는 for는요, before에서 나온 거예요. 미리. 이거는요, away. 다시 말해서 금지예요. 금지. 됐어요? 이 접두어가 굉장히 많이 틀려 있습니다. for go. 이거 뭐죠? 앞서가는 거예요. 앞서가다. 그렇죠? for go는요, 못 가게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금하다. 삼가하다예요. 금하다, 삼가하다. 됐어요? 그 다음에요, forbear. 이게 뭐죠? forbear. 이게 조상 선조. 나보다 먼저 태어난 조상 선조예요. 하지만 forbear는요, 이게 무슨 뜻이죠? 인내하고 자제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거를 안 하고 견디는 거예요. 인내하자, 자제하다. 됐어요? 그래서 이 for가 들어가면은, 그렇죠? 이 for인지 조심하라는 겁니다. 이 for인지 for인지요. 틀려요. 그런데 웃긴 게 뭐가 문제인가 하면요, 그게 문제예요. 뭔가 하면 여러분 헷갈릴 것 같죠? 근데 얘네가 헷갈려요. 무슨 말인지 압니까? 미국 애들이 이걸 또 헷갈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게 금지하다는 의미로 쓰이기도 해요. 삼가하다는 의미로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거는 여러분이 이해해 줄 필요가 있는 게, 단어라는 거는 살아있는 거기 때문에요. 얘네가 헷갈리면 우리는 외워야 돼요. 우리가 그 영어책 같은 거 보면은 설명 쭉 돼 있고 밑에 뭐라고 써요? 별표, 단, 현대 영어에서는, 그렇죠? 두 가지가 혼용되는 경향이 있다. 그럼 우리는 이거 별표 치면서 현대 영어의 경향. 이거 좀 더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뭡니까? 요즘에 미국 애들도 공부를 안 해서 잘 헷갈려가지고 모르는 겁니다. 그렇죠? 이 두 가지가 막 헷갈려 쓰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됐어요? 그래서 forbearance는 forbear, 참다, 견디다는 의미에서 인내, 자제의 의미라는 거 기억해 두세요. 참다, 견디다. 이 forbearance 한번 떠올려 봅시다. 참을성, 인내, 자제. 아까 무슨 단어 했었죠? 우리가 처음에 abstinence요. 그렇죠? 두 번째 뭐요? temperance요. forbearance까지 하면은 이게 참고 견디는 거구나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뒷부분에 또 비슷한 단어가 나올 겁니다. forbearance요. 그 다음에 integral. 테그라가요, 보세요. 터치란 뜻이거든요. 터치, 테그라, 터치예요. 그러면 인테그럴, 아무도 안 건드렸어요. 그래서 이게 인테그럴이 아무도 손대지 않은, 그래서 어떤 뉘앙스요? 아무도 손대지 않은 인텍트, 완전 무결한, 또는 우리가 있는 그대로의, 아까 봤었죠? wholesome, 이런 뉘앙스를 쓰인다는 겁니다. 인테그럴. 아무도 손대지 않은 원형 그대로의 필수적인, 아주 핵심적인, 이게 인테그럴의 뜻이에요. 그렇죠? 인테그럴. 그러면 인테그럴에서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단어가 뭡니까? integrate. 무슨 뜻이죠? integrate. 그렇죠? 있는 그대로 통합시키다. 앞에다 dis 붙이면요, 통합시킨 거를 disintegration. 이게 뭐죠? 붕괴시키다. 그렇죠? 붕괴시키다, 분해시키다. 됐죠? integral. 그 다음에 integrity.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아까 우리 봤던 property. 그렇죠? 진실성. 있는 그대로의 고결함. 이게 integrity입니다. 성실성, 완전 무결함. integrity. 그렇죠? integrity. 우리가 아까 wholesomeness 봤었나요? wholeness 이런 것들이 완전 무결하다는 뜻이에요. 그럼 예문 볼게요. Physical education, 이게 체육이죠. 체육은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우리의 교과 과정에 있어서 sound mind and a sound body are complementary. 건전한 정신과 신체는 상호 보완적이죠. complete, necessary for completeness. 그렇죠? 완전하고 필수 불가결한 겁니다. 됐죠? 그 다음 단어, maverick, 독불장군. 이거는요, 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독불장군. 이 단어는요, 원래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매버릭의 원래 뜻은요, 우리가, 카우핸드, 카우보이, 뭐죠? 그렇죠. 또는, 쉽이 뭐예요? 양이죠. 양을 무리 져서 떼로 데리고 다니는 애를 뭐라고 그래요? 헐드가 무리죠. 그렇죠. 양 무리를 이끄는 애. 이런 애들을 줄여서 뭐라고 그래요?
이가 하나 탈락되면서 shepherd가 되죠. 그래서 여기다가 보이를 붙이면 무슨 소년이 되죠? shepherd boy. 양치기 소년, shepherd dog. 그럼 뭐예요? 양치기용 개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뭘로 자꾸 읽혀요? 우리 개가 세파트다. 세파트가 아니고요. 원래 shepherd, 양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shepherd. 그 다음에 cowhand, cowboy. 다 뭐죠? 목축업자들이에요. 목축업자들이 자기 렌치요. 렌치가 뭐죠? 목장에서. 그쵸? 목장에서, 그쵸? 유목이 아니죠. 동물을 키우고 있습니다. 동물을 키우고 있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왜 이리로 가는 거죠? 봅시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매버릭 때문에 그런 거죠. 동물들이 그 울타리를 막 뛰어넘어서 옆으로 갔어요. 그래서 A 목장주가 B 목장 가서 얘기하죠. 야, 저거 내 손인데 네 목장으로 하니까 돌려줘. 그러면 돌려줘요, 안 돌려줘요? 증거 있어? 원래 내 거였어. 안 돌려줍니다. 그렇죠? 안 돌려주는 걸 보고서 열받아서 A 목장주가 어떻게 해요? 집에 와서 자기 이름을 쇠로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그거를 뜨거운 어디요? 불 속에다 넣어요. 그래서 달고요. 그 다음에 자기 소 엉덩이, 양 엉덩이에다 다 찍습니다. 땅. 이게 뭡니까? 인두로 지지다. 낙인을 찍다. 불로 지지는 거예요. 그 단어가 원래 이게 블렌드예요. 브랜드예요. 그렇죠? 우리는 브랜드 뭘로 알고 있죠? 상표로 알고 있죠. 브랜드. 무슨 브랜드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원래 인두로 지지다는 뜻이에요. 낙인을 찍는 거. 그래서 그 낙인 찍혔는데 나중에 그 소를 잡아보면 엉덩이에 리바이스, 그러면 레비스트라스네 집에서 만든 거구나 해서 그게 그 소의 상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 의미가 훨씬 더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브랜드요. 그래서 우리가 브랜디드, 리브랜디드 그러면 노예 표시. 우리가 추노 보면 여기에 노자 찍혀 있죠. 그게 브랜딩이에요. 브랜딩 하는 겁니다. 찍는 거예요. 그래서 상표라는 의미 전에 낙인과 이걸 찍는 겁니다. 그런데 매버릭은 이게 없는 소예요. 낙인과 그쵸? 그 상표권이 없는 새는 어때요? 여기저기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원래 의미는 그쵸? 낙인이 찍히지 않은 소란 뜻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거 뭐라고 표현하죠? 철새 정치인이라고 얘기하나요? 그쵸? 소속이 야당도 아니고 여당도 아니고 무소속으로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해서 하는 그런 사람들을 매버릭이라고 씁니다. 그쵸? 어디 한 군데 속하지 않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그거를 우리나라 말로 독불장군. 뉘앙스 괜찮죠? 그죠? 이 독불장군, 이 사람도 장군인가 보다 이게 아니고요. 매버릭이 원래 그 의미를 한국말로 매치되는 걸 찾다가 독불장군이라는 말을 쓴 거죠. 독불장군. 그죠? 무소속 정치인.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주로 쓴 겁니다. 양 얘기가 자주 안 나올 테니까요. 됐어요? 오케이. 일단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요. 조금 단어들이 많아지더라도 복습 많이 하시고요. 복습 많이 하시고, 우리 문제 풀 때 여러분들이 좀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시작 마시게 하세요.